채널아 캐치. 누차 말하지만 저는 선조나 그 피난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선조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으로 몽진은 할 수밖에 없었지만 몽진까지 이르는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이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선 신립의 패전 소식에 이어 적이 금명간 서울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이의 장계가 도착하자 왕과 조정은 여러 반대 속에도 수도를 버리고 개성으로 향합니다. 개성에선 적이 한양을 함락했다는 김명훈의 장계에 평양으로 향하고, 평양에선 적이 대동강에 다다랐다고 말리는 백성들을 속이면서 의주로 향합니다. 선조와 자주 비교되는 이승만의 거짓말은 이 평양에서 사용돼야 어울리겠죠. 다시 말하지만 선조도 이승만도 적에게 절대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까지 간 과정과 그 이후의 처리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징비록에 보면 벽제역 인근 해음령에서 피가 퍼부어서 궁인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따라왔다고 했고, 마산역을 지날 땐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간단 말이냐고 통곡했다는 대목이 있고, 동파역에서 파주 목사와 장단 부사가 임금을 대접하겠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굶은 호위병들이 주방으로 들어가 먹어치우자 임금에게 드릴 음식이 모자라고 파주 목사와 장단 부사는 그 죄가 두려워 그대로 도망쳤다는 일화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일행은 굶주리고 아정과 병사들이 떠나버리는 피난길이었죠. 그러니 선조가 전쟁이 끝나고 의주까지 피난 생활에서 자기를 곁에 모셨다는 걸 호성공신이라는 것으로 대거치한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싸워서 공을 세웠다는 선무공신이 겨우 18명인데 비해 호성공신은 86명입니다. 두 가지 공신의 각 등급당 혜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선조가 국난 극복의 초점을 어디에다 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무공신, 호성공신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정은 그 피난길 속에서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승을 해임하고 임명하고 또다시 바꾸는 짓을 합니다. 개성에 도착하자 승상과 측근들이 나라를 망쳤다며 탄핵. 그래서 류성룡이 수상이 되었는데 적이 아직도 서울에 입성하지 않았으니까 왕을 성급하게 피난시킨 류성룡이 잘못이라고 너 탄핵. 류성룡은 하루 동안 낮에 임명되고 저녁에 탄핵되었습니다. 이양복의 경우 불과 20일 동안 도승지에서 2조 참판, 대사원을 거쳐 5월 19일에 국방부 차관인 병조 참판이 되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저 개인적으론 한심하게 바라보지만 세상의 질서와 원칙을 논해야 하는 유학 관료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개성에는 5월 1일 저녁에 도착합니다. 개성에서도 선조는 백성들에게 개성 사수의 뜻을 전합니다. 사수 이야기가 쏙 빠지고 정철 이야기가 나오는 선조 수정실록 쪽은 징비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하지만 곧 선조는 개성, 금교, 보산관, 봉산, 황주를 거쳐 5월 7일 평양에 도착합니다. 선조가 황주에서 황해도 관찰사 조인득을 만났을 때 조인득은 서울 아랫길은 외인들이 자세히 알고 있지만 서울 이북의 길은 어찌 빨리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뢰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실제 그렇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5월 27일 개성에 들어왔고 조인득의 발언 이후에 40일도 안 돼서 왜군이 평양에 나타납니다. 왕이 평양에 머무르는 사이 조선 쪽에선 일본군을 향해 두 가지 반격을 실행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출격. 또 다른 하나는 삼도 근황병의 서울을 향한 진격. 5월 7일부터 시작된 이순신 장군의 출격이 대성공이었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한편 임진강 전투도 선조가 평양에 있을 때 일어났는데 임진강 전투의 패전 소식에 이어 5월 23일 이순신 장군의 승전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왕을 지키려고 오만이라 일컬어지는 전라, 충청, 경상, 하삼도의 병력이 북상한 것은 6월 6일 용인에서 괴멸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도원수 김명원이 평양에 도착하여 임진강이 격파됐다고 보고한 것이 5월 27일로 이날은 김명원의 무고로 부원수 신각이 억울하게 죽었던 대탄수비군이 격파된 날이기도 합니다. 대탄수비군이 격파된 줄도 모르고 평양 조정에선 대탄방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조정이 평양에 있을 때 이 일이 나타납니다. 초라한 행색의 패장이었지만 명성 있는 장수라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왜군이 봉상까지 왔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대탄수비군을 격파한 카토 키요마사의 2군단은 개성을 지나 황해도 금교역, 안성역 일대에서 코니시의 1군단과 갈라져 함경도로 들어갔고, 3군단의 쿠로다 나가마사는 1군단과 함께 평양 공략에 나섭니다. 적의 척후는 이미 대동강 건너까지 와 있을 것이니 좌의정 윤두수와 풍원부원군 류송룡은 이 일을 보내 얕은 곳을 지키게 하지만 이 일은 군사수도 부족하고 의욕도 없었는지 윤두수가 여러 번 재촉을 하고서야 이동합니다. 그나마도 길 안내가 없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만경대 아래로 지나갔는데 대동강 건너편에 적 수백 명이 진을 치고 있어 강 사이 섬의 백성들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주저하는 병사들을 억지로 섬에 넣어 활을 쏘게 하였는데 67명이 화살에 맞자 적군이 물러갔고 이 일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징비록에 나오는 일화로 뭔가 이상하고 개운하지 않지만 어쨌든 적을 방어했다고 하네요. 6월 2일 조정은 피난을 논의합니다. 이때 정철은 피난파였고 복직은 했으나 딱히 관직이 없던 류성룡은 평양 사수파였습니다. 류성룡은 서울 사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을 징비록에 남겼지만 이때 평양은 서울과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산양도성은 성곽희에 올라갈 인력부터 현실성이 없다고 징비록에서 말했습니다만 서울에선 병사와 백성이 모두 흩어져서 방도가 없었던 데 비해 평양은 강이 가로막고 백성들의 사수 의지가 높고 명나라가 가까우니 구원병이 곧 도착할 것이고 의주로 가면 나머지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두수도 류성룡의 주장에 동의하여 정철을 아첨하는 신하에 비유하며 비난합니다. 평양을 공격하고 주둔한 병력이 왜군의 일부였고 왜군이 평양성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을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류성룡의 말이 맞는 듯 보이지만 왜군이 평양에서 진격을 멈춘 것이 이순신과 의병의 활약이라는 점과 왜군이 평양성 함락이라는 목표에 병력을 집중했더라면 함락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는 유성룡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빤스런 과정도 선조와 조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일들이죠. 결국 피난은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다가 일단 함경도로 결정하여 6월 10일 왕비 일행은 이미 출발합니다. 당시 함경도는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으나 누구도 보고하지 않아 이런 논의가 가능했다. 류성룡의 말입니다. 그에 앞서 왕이 평양을 떠난다는 소문이 돌아서 성내 마을들이 비교되자 선조는 세자를 보내 평양 사수를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세자의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백성들이 사장 나와라 하니 다음 날은 선조가 직접 함구문으로 나아가 승지를 통해 평양 사수의 뜻을 전했습니다. 실록에선 6월 2일의 일입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백성들이 평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선조가 욕을 더 처먹는 포인트죠. 그러다 종묘사직의 신주는 성을 떠났고 이것을 본 성안의 아정과 백성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도시가 패닉에 빠진 거죠. 도시 시민의 분노고요. 성을 버릴 거면 왜 우리는 성안에 들어오게 했소? 이 말 그대로입니다. 유성룡이 타이르고 평양감사 송원신이 주동자 몇 명의 목을 베고서야 소요는 진정됐습니다.